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고요. 생명보험 상품, 재산보험 연결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1번 문제고요. 다음 중 생명보험 관련 법규. 생명보험 관련 법규는 뭐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업 허가 및 감독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보험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의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니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단 뭐 소비자 보호 내지는 뭐 판매자, 그다음 모집 종사자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의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얘가 바로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보험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상법이 해당이 됩니다. 4번이 맞는 내용이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요식계약이므로 일단 생명보험계약은 불요식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일단 무조건 틀렸고요. 청약서의 작성, 보험증권의 교부. 뭐 실무적으로는 작성과 교부를 하고 있지만 얘는 불요식 계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2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선의계약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합계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관 작성을 보험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얘도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것이 아니고 부합계약이기 때문에 약관을 보험회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얘가 맞네요. 그죠? 보험료 납입 여부, 보험증권의 교부 모두 계약 성립의 요건 아닙니다. 그럼 계약 성립 요건은 뭡니까? 청약과 승낙. 이 두 가지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통합보험. 통합보험 오랜만에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통합보험이라고 불리는 가족형 보험에서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죠. 보장 서비스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특약을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이걸 특약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게 바로 통합보험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종신보험은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암보장 특약도 당연히 부과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라 계약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특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틀렸으니까 당연히 4번이 이제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4번 통합보험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계약이 보장이 개시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얘가 또 통합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산을 분리하여 계정을 운용하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분리하는 건 이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이 그거죠. 특별 계정으로 분리를 하는. 그럼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 아닌 것을 찾아라. 요거네요. 그죠? 자, 변액종신, 연금저축,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요건 다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거죠. 실손의료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얘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보험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은 유니버셜 보험. 그 중에서도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이다. 자,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 장애인 전용 보험이네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1번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 적용률을 우대 적용한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 우대 적용하는 것은 이자율과 사업 비율, 이걸 우대 적용하는 거죠. 위험 적용률을 우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 내역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위험 적용률을 우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번, 일반 종신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존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위자도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장애인 개인보험, 장애인 단체보험 둘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 상식을 노자한 몇 명 미만? 10인 미만이죠. 얘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주 눈에 띈 문제인데 올해 들어서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기업형 IRP. 요거는 암기를 같이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서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사망 시에 지급하는 제1보험기간이니까 위험보장기간이죠. 사망보험금으로는 뭘 지급합니까? 요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뭡니까?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을 한다. 얘는 그냥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 지문은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냥 지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고 단일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2번. 변액보험은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 최저보증하지 않죠. 최저보증은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 얘만 보증하는 것이 해약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수익성을 더 중시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변액보험은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손익이 계약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충분히 변액보험 이해한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유니버셜 보험은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가능한 게 그게 바로 유니버셜이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과 관련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정.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형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보증형인 경우에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변액보험은 자산연계형 보험보다 안정적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안정적인데 어떻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자산연계형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워딩을 해야 정확한 것이고요. 3번 지문을 보게 되면 변액보험은 자산연계형 보험보다는 더 공격적이고 그죠?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실은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자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번 재산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재산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거나 내지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게 간병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 상해가 될 것 같고요. 나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 간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목적물의 피보험 이익은 얼마인가? 요 계산하는 문제도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요. 자, 피보험 이익은 얼마입니까? 구입 시 가격은 2천만 원인데 현재 가치가 500만 원입니다. 10년 후에는 10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은 얼마입니까? 바로 피보험 이익이 바로 현재 가치 이상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현재 가치와 동일합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교통재보험은 상해보험이니까 간병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이거 다 재산보험이 일단 맞네요. 그러면 교통재보험은 상해보험 맞죠? 장기간병보험은 질병보험이 아니죠. 간병보험 자체가 얘가 간병보험이죠. 치아보험, 질병보험,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 난이도 쉬운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상해보험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상해보험이죠. 예, 연령별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 직업에 따른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상해보험의 특징입니다. 2번, 상해보험의 경우 주보험에는 질병사망 부과할 수 없죠. 없습니다.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상해보험은 직업별 위험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직업통계표에 따라 위험직업과 비위험직업 간에 상이한 위험률이 적용이 된다. 자, 이 표현도 저 참 이렇게 처음 보는 거예요. 국가직업통계표가 아니죠. 표준직업 분류 및 등급표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산정을 합니다. 몇 등급? 5등급이죠. 예, 등급에 따라서 3단계 상이한 위험률이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맞네요. 연령별로 위험률을 구분하지 않고 직업별로 산출을 한다. 4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5번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역시 상해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직업별 위험 등급은 방금 말씀드렸네요. 위험 등급은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었죠. 5등급.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고지하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지죠.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얘도 맞죠. 4번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차이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이점인 것이 무언가를 일단 찾아보면 아닌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외래성 인정 여부. 자, 상해보험은 외래성을 인정을 하지만 질병보험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바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점이죠. 얘는 차이점에 해당이 되네요. 연령별 보험료 차등 여부. 상해보험은 연령별 보험료를 차등하지 않지만 질병보험은 연령별로 보험료를 차등하기 때문에 얘도 차이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3번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느냐. 일단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다 재산보험이죠.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우리 피보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가 피보험 이익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없는 대상이죠. 그래서 둘 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피보험 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얘는
차이점이 아니라 얘는 공통점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일 것 같고요. 4번 직업별 위험도 분류 여부. 상해보험은 직업별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지만 질병보험은 직업별 위험도와는 관련이 없죠. 얘는 차이점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피보험 이익 존재 여부는 둘 다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7번이네요. 7번 안보험에 대한 설명. 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안보험은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둘 다 가입 가능하죠. 둘 다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도 있죠. 3번 고액암과 소액암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동 틀린 것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에 대한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그래서 안보험도 역시 질병보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지 상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이건 만기하셔야 되는데 통원은 회당 20만 원이죠. 얘가 딱 틀렸네요. 30만 원이 아닙니다. 2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낸다. 그렇죠.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적게 내고 많은 이용자는 많이 내라 이거죠. 3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 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되었고요. 불임질환은 보장이 확대가 되었다. 중증 질병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38번에 틀린 지문은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괄호 아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상태는 만 가 이상. 이게 나이를 말하는 것 같네요. 장기 요양 상태는 만 몇 살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몇 살 미만인 자로서. 자, 요거 나이 기준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살입니까? 65세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가 안 됐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나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떤 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실손의료보험은 일단 질병보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네요. 그동안의 문제 중에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의 공통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신규 문제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점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 이익이 없다.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모두 재산보험이죠.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보험 이익은 없죠. 둘 다 없습니다. 공통점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재산보험에 해당한다.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 둘 다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된다. 또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한다. 자, 비례보상하는 것은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도 비례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실손의료보험이죠. 실손의료보험인 경우에는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하지만 간병보험은 정액보상하죠. 그래서 중복가입 시 중복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한다.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산보험, 예.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 다 겸업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두 번째 시간 생명보험 상품, 재산보험도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6월 기출문제 풀이가 새로운 신규 문제도 조금 눈에 보이고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도 좀 꽤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그 이전에 5월달, 4월달 문제도 같이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면서 7월달, 8월달 시험에 대비를 해주시면 보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